자,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책의 특징은 소설책인데도 불구하고 일기글 형식, 일련의 일기를 통해서 한 14살 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이 그 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커다랗게 세 가지 유형의 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하루의 일상의 일들을 기록한 그런 일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진지한 고민을 담은 일기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대별로 기록한 그런 일기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일기글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기라는 거는 오로지 독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그런 일기인데, 우리가 수업 특성상,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책의 어떤 그런 그 글의 형식 이런 것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 그러한 글의 형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나,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는 글이다 보니까 일기로서의 성격이 아닌 어떤 뭐 글쓰기의 성격이 좀 있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 이게 공개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수업 특성상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왈가불가하거나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은 어쨌든 요 세 가지 그 형식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 세 가지 형식에 맞춰서 쓰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쨌든 글이기 때문에 글로서 갖춰져야 할 문장 표현이라던가 맞춤법 띄어쓰기, 뭐 올바른 단어 사용 등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었나,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연이는 한 편 작성을 했고, 세진이는 몇 편, 세 편 다 작성한 거야? 네. 세 편 작성했고, 그 다음에 하랑이도 세 편 다 작성한 거야? 네. 3, 3, 1입니다. 우리 호연님께서는 또 우리가 여태까지 듣지 못한 또 기발한 이유로 오늘도 역시 글을 발표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 기발함은 어디가 끝인지 우리가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주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아니, 있다. 아니,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다고. 뭐 내가 너 고의로 그랬다고 얘기했어? 자, 세진이하고 서연이하고 화랑이 누가 먼저 발표할 거야? 파랑이가 해야죠. 아니, 네가 뭔데 하랑이가 해야죠라고 정해 걸. 하랑이 동의해? 아니요, 혜진이가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 서연이 멍미, 서연이는 완전 소외. 아니, 그러면 아니, 서연이가 해야죠. 혜진이가 먼저 하죠. 자, 세 명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랑이 먼저 했어. 주먹, 너 1등인 하랑이. 세진이, 서연이. 가위바위보. 꼴등은 가위바위보. 아닌데. 가위. 가위바위보. 서연이 2등. 세진이 나이스. 그렇지. 내가 가위 내라고 했잖아. 이게 나야. 응? 자, 하랑이 글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랑이. 2013년 6월 9일 금요일. 2달 반이라는 긴 휴양 끝에 드디어 미술학원이 재원했다. 학원 선생님의 수술 때문에 요양을 하셔야 하셔서 학원 선생님 대신 선생님의 딸분께서 수업을 맡게 되셨다. 딸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방학을 해서 잠시 오셨다고 하셨다. 임시 선생님은 원래 선생님과 얼굴이 똑같았다. 원래 선생님을 닮았을 때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일 것 같았다. 이번에 그릴 것은 고대 이집트 벽화였다. 낡은 종이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커피랑 물을 섞은 것으로 종이를 칠했다.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올수록 연하게 칠했다. 일부 붓자국이 남도록 해서 낡았다는 느낌이 나겠다. 다음으로는 그 위에 그린 벽화를 찾아야 했다. 나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선생님의 추천과 나의 픽으로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가 그려진 벽화를 골랐다. 그 벽화는 그리기 싫었다. 가운데 인물이 몸통만 가운데의 인물의 몸통만 잘 잡아주면 나머지는 1도 아니었다. 나에게 기타는 반복 작업이랑 귀찮긴 했지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 오늘은 스케치를 거의 다 떴다. 다음에 오면 스케치를 완성하고 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오랜만에 미술학원에 왔더니 너무 기분 좋다. 다음 주 월요일이 기대된다. 자, 하랑이가 쓴 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전통적인 일기글을 지금 하랑이가 쓴 거지. 세진이. 어, 약간 그런 시간대 느낌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뭐랄까, 시간표? 뭔 소리야? 아니, 아니, 말을 하세요, 요, 말을. 요 글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시간대별로 쓴 거는 나중에 발표하겠지. 어, 음, 글 내용을 잘 담아서 전달한 것 같아서 잘 쓴 것 같아요. 호연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열심히 노력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가지고 보기 좋았습니다. 서연이. 앞에 상황 설명도 있었고, 그날에 있었던 일 딱 정직하게 담아서 좋았어요. 자, 지금 그래서 하랑이가 지금 보면 오랜만에 미술학원이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그 수업하게 된 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미술학원 왔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다음 주 일요일이 기대된다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쌤이 소소한 것만 얘기하면 이달 반인데 이거 이달 반 아니지? 뭐라고 써야 돼? 2달만. 2달 반이라고 해서 요거 쓸 때 이달 반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숫자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2달 반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야 2개월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아, 2달 반이라고 쓰던가 2개월이라고 쓰던가 2달 반이라는 건 없어. 표현이. 요 소소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표현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미술 갔더니 너무 기분이 좋다 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써 이런 표현을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이 너무라는 것들은 언제 쓰는지 혹시 알아? 너무라는 그 표현이 아주, 아주하고 너무하고 같아. 근데 아주 정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너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이 음식 너무 달아. 이 음식 정말 달아. 두 개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야. 이 음식 정말 달아. 이 참외 정말 달아. 그래서 뭐 하다는 거야? 좋다. 좋다는 거야. 이 수박이 정말 달아 좋다는 거야. 근데 뭐 뭐야? 이 찌개 너무 달아. 그럼 그거는 찌개인데 너무 달아가지고 좀 뭐 하다는 거야? 입맛에 맞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는 많은데 부정적일 때. 그러니까는 뭐 영화 감독이 무슨 TV 그 뭐야 영화 배우 오디션을 하는데 호연이가 오디션을 봤단 말이야. 근데 감독이 그러는 거야. 호연이 넌 너무 잘생겨서 안 되겠어. 호연이 얼마나 열받아. 아니 왜 잘생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잘생겨 됩니까? 했더니 그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넌 너무 잘생겨갖고 그지라고 사람들이 뭐해? 몰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얼굴은 안 되겠어. 이럴 때 이제 뭐야? 너무 잘생기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여자가 보고 호연이 보고서 호연 씨는 정말 잘생겼어요. 제 가슴이 설레요. 이럴 때는 이제 정말이라는 말이 올바른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네. 오랜만에 미술학원에 왔더니 너무 기분이 좋다. 이거는 기분 좋아하고 나쁘다는 거야? 아니지. 오랜만에 미술학원에 왔더니 뭐야? 아주 기분이 좋다. 아주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나 정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 말버릇이긴 한데 어쨌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어 표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골랐다. 아니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야? 좋다. 오랜만에 미술 할 때 너무 기분이 좋다? 이것도 뭘로 바뀌어야 돼? 좋았다라고 과거형으로 해서 우리가 시제를 통일하는 것들. 시제를 통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음 주 일요일이 기대된다. 라고 이제 얘기되는 것도, 우리도 여기서 다음 주 일요일이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너무라는 표현을 써, 사실은. 근데 다음 토요일이 아주 기대된다. 다음 토요일이 정말 기대된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자,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너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말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 외에,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미술학원 갔더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글 안에서 사실은 하랑이 아니라 더 좋은 글, 더 글을 잘 쓸 거면, 이 글 안에서 너의 기분 좋음이 느껴지겠으면, 정말 그 사람이 글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기분을 우리는 이게 일기글에서 보통 이렇게 끝에 가서 기분을 이렇게 설명해. 나 기분 좋아. 나 지금 행복해. 그런데 더 좋은 방식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말 안 했어. 기분이 좋았다는 말 안 했어. 근데 이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랑이의 기분 좋음이 뭐 하는 거야? 막 우리가 느껴지는 거야. 야, 정말 기분 좋았겠구나. 행복했구나. 이런 느낌이 이 글 안에 배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러면 더 이제 뭐라는 거야? 더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런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뭐 괜히 뭐 웃음이 픽픽 나왔다 중간에 뭐 괜히 웃음이 나왔다던가 뭐 그림을 뭐 이렇게 오랜만에 잡아보는 것에서 낯설기보다는 뭐 좀 설레었다던가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들어가주면 끝에 가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라는 말을 뭐 하지 않아도 쓰지 그렇지 않아도. 않아도 이 글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 자, 쌤이 지금 뭘 설명하는지 알겠어? 네. 물론 일기글을 그렇게 꼭 써야 되는 거, 일기글인데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쌤이 일기글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쓸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랑이가 이러고 잘했지. 여기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쌤이 왜 잘했다고 그럴까? 어, 자세에서? 하랑이가 뭔 짓을 했나? 우리가 알 수 있게 썼잖아. 하랑이, 근데 이제 글을 잘 못 쓴 애들은 원래 선생님이 젊었을 때 모습 딱 그 모습 같다. 이번에 뭐, 오늘은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뭐 그렸다. 이시스의 벽화를 그렸는데 쉬었다. 이렇게 하고 만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랑이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쓴 것들, 이런 것들은 좋은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특징은 잘 살리면 되고, 뭐 여기도 이제 드디어 미술학원을 재원했다 갖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휴원, 재원이라는 말, 세진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휴원, 재원이? 쉬었다가 다시 연 거. 그렇지. 그 쉬었다, 다시 열었다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어. 하랑이가 이제 우리 휴원이라던가 재원이라던 말이 이제 한자어지, 한자어. 그래서 이런 한자어를 또 적절하게 사용해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점잖아 보이고 뭐 이런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소수파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살려주는 게 좋겠다. 2달 반 이라는 뭐 긴 방학 그때 아니면 뭐 미술학원이 뭐 2달 반 동안 뭐 쉬었다 문을 닫았다 뭐 이렇게 쓴다던가 드디어 미술학원이 뭐 문을 열었다 뭐 다시 문을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이런 식의 표현을 뭐 쓰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사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이게 뭐가 문제되냐 뭐 휴원 재원 뭐 이런 말들을 허락이가 한자 어휘가 풍부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될 거 없다라고 이제 또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뭘 하나 하려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학원쌤이 수술 때문에 요양을 해서 학원쌤 대신 선생님의 딸분께서 수업을 맡게 되었다. 딸분은 그래서 딸분이라고 표현 안 하고 보통 뭐라고 그래? 높일 거면 자녀분, 자녀분. 자녀분께서 그렇지. 근데 자녀분이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 따님? 따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은 씁니다. 그래서 딸분께서라는 말을 뭐 쓰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따님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서현이었나? 네. 서현이 글 보고 3등 글 보고 1, 2, 3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이
제목이 10분 동안의 기록해서 서연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 읽겠습니다. 늘 그렇듯 막상 생각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생각이다. 빤히 방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침대가 눈에 들어온다. 이 문장을 보고 있으면 어릴 때 봤었던 수정체 모양도 생각나고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이래서 책상과 침대는 한 방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같다. 너무나도 눕고 싶기 때문이다. 갑자기 고민이 떠올랐다. 문학적인 사람에서 멀어지고 있다. 친구가 엄청난 독서광이고 6학년 때는 매일 문과가 중요하니 이과가 중요하니 하며 토론했던 기억도 난다. 그 친구 덕분에 나도 잠시 나무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 모습에도 기뻤었던 순간이 있었다. 그런데 중학교 돼서는 그런 것에 신경 쓰기는커녕 수행평가 챙기랴 쪽지시험 챙기랴 바빴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점심시간에 나 혼자 있게 됐는데 사소한 작은 민들레를 이제 전혀 보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민들레 여행이라는 책을 냈고 작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한 편의 동화를 읽으면서 다시 기뻐하게 됐다. 그 밑에는 뭘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랑이. 하랑아, 마이크 켜고 평가. 일단 일기글인데 날짜가 있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근데 나머지는 아, 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날짜가 없어요. 응? 어 그냥 얘기해. 있었던 일을 그날 생각하면서 썼던 거라 이 일에 대한 날짜가 따로 없어요. 어, 하랑아, 얘기해야지, 서연이한테. 근데 원래 일기글이라는 형식이 당일에 내가 생각이나 그런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날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날짜는 자, 다음, 세준이. 어, 그냥 약간 읽었을 때 느낌이 일기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냥 뭔가 혼잣말 하는 내용을 그냥 쓴 것 같아서 약간 일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글이었던 것 같아요. 호연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그 뭐라고 네. 말할지 모르는 거를 네가 정리해서 말하는 게 호연이 같은 그 중요한 연습이에요. 호연아. 자꾸 모르겠습니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 두 가지지. 하나는 네가 별 고민을 안 해서 근데 고민을 열심히 했는데도 언어적 표현이 확실치 않아서 이게 정확한가 뭐한가 잘 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자꾸 네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헛소리 일지라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자꾸 어쨌든 말을 해보는 것 자체가 첫 출발입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100점 맞으려고 완벽하게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해서는 안 돼, 안 돼. 그냥 빵점이든 5점이든 10점이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어쨌든 그 글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니까 서연이가 약간의 착오를 일으킨 거야. 뭘 착오를 일으켰냐? 서연이가 아주 젊었을 때 선생님하고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 지금처럼 늙었을 때 말고. 근데 젊었을 때 선생님하고 무슨 공부를 했었냐면 자유로운 생각글 쓰기라는 걸 했었어. 그냥 짧은 시간 정해주고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생각나는 걸 한번 다 써봐라. 무슨 그런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너 젊었을 때 했어. 너 젊었을 때. 지금 늙어서 다 기억도 안 나지, 서연아? 어? 네? 자, 젊어봤자 서연이 너 엄청 젊었을 때 했었어. 그때는 막 피부도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랬었어. 자, 어쨌든 해봤자 4학년입니다, 선생님. 자,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일기글인데 어떤 그 생활 속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 일이 아니라 일상이 아니라 그날 특별한 어떤 고민, 특별한 생각이 있었을 때 그 고민을 중심으로 한 일기를 써보자고 했었어. 그런 점에서 이제 요게 그 10분 동안의 기록이라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썼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일기의 어떤 그런 정의는 기본적으로 일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날짜지 날짜. 몇 월 며칠 일기인지라는 부분들에서 날짜가 빠진 일기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기라는 형식이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쓴 건지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날의 고민 그 당시 그때의 고민이라는 것들이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물론 뭐 고민을 글로 쓰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은 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법 없어. 일기라는 거 있대. 일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특정한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여기 공통점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친구 얘기야. 친구. 독서광인 어떤 그런 친구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 친구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네가 친구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너가 과거에 한때 독서광이었고 책을 열심히 냈는데 여기도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친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서연이가 과거에 나와 현재에 나, 근데 그 원인이 결국 중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바빠지면서부터 변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이거 이래서 독서도 못하게 되고 사소한 작은 민들레도 못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심을 두고 그 중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요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여기까지는 굳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시작 지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써야 될까라는 점에서 글의 완성도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빠지고 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는 것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요 이야기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야, 별개의 어떤 그런 별개의 그런 부분들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늘 그렇듯 막상 생각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생각이다. 빤히 방을 보고 있다 갑자기 침대가 눈에 들어온다. 이 문장을 보고 있으면 어릴 때 봤었던 수용체 모양도 생각나고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이래서 책상과 침대는 한 방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같다. 너무나도 눕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아주 그 서연이의 자기의 그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연이가 아주 이렇게 호연아 이런 거 칭찬하면 되지. 어? 호연아 이런 거 칭찬하란 말이야. 빨리 칭찬해봐, 호연아. 너 이런 문장 보면서 너 칭찬이 안 떠올라? 네, 정말? 네. 읽어봐, 호연아. 잠깐만요. 이 문장을 지금 읽어보라고. 나도 잠시 나무 참살 사이, 사이로 보이는 하늘 모습도 안 기뻤, 기뻤었다. 나무 아,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 모습에도 기뻤었다. 칭찬이 안 떠올라? 근데 이게 왜 칭찬거리예요? 내가 일사인가 보다. 선생님이 왜 이 문장을 칭찬하고 싶을까? 왜요? 아무도 칭찬 안 하는구나. 미안해. 음, 어, 잠시, 자, 잠, 나무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 모습에도 기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 문학적인 사람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도 사실은 보통 이걸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난 책을 잘 안 읽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일상적으로는. 근데 그것들을 문학적인 사람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다거나, 이것도 그 친구 덕분에 창밖의 하늘을 뭐 창밖의 하늘 모습에 감탄한 적이 있다. 보통 뭐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잠시 나무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 모습에도 기뻤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른바 문학적 표현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예자한테는 뭐 이 정도야 뭐 너무 당연한 것도 이건 칭찬할 거리도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서연이가 이런 문장을 쓰다니 와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한 부분들입니다. 반면에 중학교 돼서는 그런 것에 신경 쓰기는 커녕 이거 오타인 것 같고, 커녕이지 챙기라 바빴다 이리도 저리도 점심에 나왔는데 않게 알게 됐다. 자, 요 표현. 근데 요거는 오타가 아니야. 왜? 여기도 보니까 다시 기뻐하게 뭐 했다? 됐다라고 썼어. 이거 맞는 편이야? 아니요. 됐다가? 아이. 어? 서연아, 이거는
알게 되었다를 줄여 되었다. 알게 되었다를 줄여 쓰는 거니까 뭐로 써야 돼? 됐다로 아이. 써야 돼. 소연아. 네. 요 부분도 그렇고 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글쓰기에서 맞춤법이 분명히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네가 문단 구별을 해준 건지 안 해준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단 구별이 안 했었네. 여기서 문단 구별 하나가 끝나야 되고 여기도 역시 문단 구별이 또 하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문단 구별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지. 이렇게 해서 네 문단으로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글인 것도 볼 수 있어서 문단 구별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세진을 읽겠습니다.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불었다. 다른 아이들의 연주를 들어보니 대부분 나보다 잘 불었다. 우리는 지금 히사이시 조가 작곡한 언제나 몇 번이라도 라는 곡을 연주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은 제목처럼 언제나 몇 번을 불어도 잘 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집에 가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고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실제로 집에서 일어난 일. 6시 방과후가 끝나고 집에 도착함. 6시 20분 샤워하고 나옴. 6시 21분 7시 반에 갈 학원 숙제를 급하게 함. 7시 저녁을 먹음. 7시 15분 리코더 연습하는 것을 완전히 까먹고 TV를 봄. 7시 25분 TV를 끄고 학원 감. 9시 학원 끝나고 집에 도착. 여전히 리코더를 연습하지 않음. 11시 내일 가야 하는 학원 숙제를 끝냄. 11시 1분 리코더가 생각났지만 졸리고 귀찮아서 가방에서 꺼내놓기만 하고 잘 준비를 함. 11시 20분 아무 생각 없이 잠. 11시 21분 갑자기 다음 주 금요일이 리코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음. 내일 열심히 연습해야겠다고 결심함. 11시 22분 다시 잠. 자, 호연이부터. 호연아, 마이크 꺼져 있다. 화면도 꺼져 있고. 서연이, 언제나 몇 번이라도라는 곡을, 언제나 몇 번이라는 곡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걸 리코더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 시간대 맞춰서 잘 쓴 것 같아요. 하랑이, 저도 시간대를 잘 시간대를 그 하랑이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들렸다 작아졌다 막 그러거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줘. 저 핸드폰이라서 지금 음질이 음, 안 좋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호연이, 네. 평가. 다른 가수를 못 봐가지고 잠깐만요. 에휴, 왜 토이체인이 끊어먹었니? 시간별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세지가 역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잠깐 보니까 지금 세지는 세 편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 세 편 다. 세 편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 선생님이 그 이야기했던 것들은 세 편 중에 한 편만 이렇게 쓰고 세 편 중에 한 편만 이게 시간대별로 쓰고 한 편은 아까 그 하랑이가 썼던 것처럼 그냥 일상의 일들을 쭉 그 일상적인 일기글을 줄글로 이렇게 쓰고 또 한편은 서연이가 썼던 것처럼 주로 고민을 중심으로 쓰고 이런 글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써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세진이는 한 가지 유형을 반복해서 세 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 세 가지 유형을 쓰라고 했냐? 그 이후에는 지난번에 봤던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는 책 자체가 일기글이 여러 편이 나오지만 커다랗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 유형을 너가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쓰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것들이 책과 연결되어서 그 책의 어떤 그런 폼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가 자기의 어떤 글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연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 시간 리코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에 가서 도움 요청 열심히 연습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연습, 리코더 연습에 대한 어떤 걸 붙잡아가지고, 근데 왜 리코더 연습을 할 수밖에 못하는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게 시간대별로 그 이야기들을 서술해서 쓰고 있는 건데, 뭐 이런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굳이 말하면 요 시간대별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어쩌면 좋아 14살에서도 보면 주로 어디 기행, 뭐 산에 갔다 온 거, 여행 갔다 온 거, 이런 거의 어떤 그런 순간들을 기록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반면에 이제 너무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잖아. 뭐 이런 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적을 필요가 있을 건가라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상을 줄글로 기록해야 될 부분들과 이렇게 타임테이블, 시간대별로 기록해둔 어떤 그런 것과 그렇지 않냐고 자기의 고민을 담아야 될 어떤 그런 순간들과 그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구분지어서 쓸 수 있더라면 더 좋은 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진아, 선생님 말 이해했어? 네, 이해를 잘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랑이 돌아와서 6월 11일 일요일 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랑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난 준비를 하고 짐을 챙겨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안 온다고 말했었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자는 둘에게 연락을 돌려보았다. 우선 한 명은 약속을 잊고는 다른 약속을 잡아댄다. 그래서 취소하고 온다고 했다. 나머지 하나는 연락 두절이었다. 끊길 때까지 6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다.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아는 다른 친구의 부탁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난 어이가 없었다. 주말에는 여행을 한다니 교회 간다니 평일에도 안 돼, 주말에도 안 돼. 나도 주말에 바쁜 일들을 미뤄두고 준비하기 귀찮은 마음을 억누르고 오는 건데 좀 짜증이 났다. 결국 오늘은 약속을 없애고 놀았다. 원래 이런 동아리 같은 곳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수준 아닌가? 나만 그런 건가? 이번 일 전에 똑같은 일은 많았다. 1시간을 늦게 와놓고서는 나한테 짜증내고 분명히 오늘은 일정 있다 했는데 여행을 간다고 하고 나는 이만하면 많이 참았지 하면서 카톡방에 그러지 말자고 보내놓고 그냥 놀았다. 다음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하랑이가 쓴 글에 대해서 세진이. 동아리 활동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되게 일기 형식으로 적어 놓은 걸 보니까 이런 사소한 일도 이렇게 써서 읽어보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도 되게 뭔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글인 것 같아요. 호연이. 호연. 호연이 멈췄냐? 연기 아니야? 눈은 깜빡거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 서연. 저도 이런 일이 되게 많기도 했고, 그런 걸 또 일기로 써놓으니까 되게 공감되고, 저도 뭔가 그때 났던 화가 약간 풀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호연. 호연아. 자, 지금 그 하랑이 글을 보면 하랑이가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이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뭐가 있어? 약간 처음에 했었던 일은 아, 평소에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다시 오늘 처음 생겼던 일이었는데 음. 동아리 활동 같은 거는 평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어서 다른 내용이 아닌가요? 그래서 일의 경중이 좀 다르다. 뭐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들은 선생님이 말했던 세 가지 형식의 글, 세 가지 형식의 글이라는 분에서 일상을 기록한 글, 깊이 있는 고민을 담은 글, 그다음에 타임 테이블에 따른 글, 그 세 가지 글이라는 측면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글이나 두 번째 글이나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일기,
보통의 일기글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랑이가 근데 이거 고민을 담아 쓴 글이라고 하랑이는 쓴 거야? 하랑아, 너는? 아니요, 그 세 가지를 아, 잊어버렸어요. 세 세 가지 가지. 잊어버렸어. 그냥 그것을 쓴 거야. 어쨌든, 근데 하랑이 이 글이 칭찬할 글이 있어. 하랑이 이 글이 첫 번째 글에 비해서 선생님이 칭찬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글에서 선생님이, 너 글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충고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미 그런 점이 드러났어. 잘 극복이 됐어. 어떤 점이야? 본문에서 감정이 느껴진다. 그렇지. 이 글 읽다 보면 우리가 짜증이 나. 우리가 열받아. 우리가 화나. 그래서 하랑이 심정이 10분 이해돼. 충분히 이해된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렇게 글 안에 감정이 있어도 내가 뭐 짜증난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드러나지 굳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상황 전개를 보면 하랑이가 정말 그 짜증이 났겠구나. 하랑이가 정말 힘들었었겠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란 분에서 그 글들이 그 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점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줘야 돼? 문단 구별. 여기서 문단 구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문단 구별을 해주면 우리가 글을 읽기가 조금 더 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 이야기 덩어리를 정확히 나눠줘서 글들을 읽는 사람들이 가독성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일이지만 오늘은 동아리 활동하는 날이었었다. 요거 날이었었다라고 불러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뭔 빼도 돼. 무슨 글자는 썼다. 빼고 그냥 오늘은 동아리 활동하는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기는 뭐 쓰는 거니까 응? 오늘이라는 오늘. 말을 굳이 뭐 해도 돼?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뭐 동아리 활동하는 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이게 오늘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란 말을 써줬을 때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면 오늘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오늘을 뭐 잘때 쓰면 안 돼.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기 끓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이 있는 날이었다. 이런 정도로 써주면 이 6월 10일 일요일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는 거지. 알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재밌게 잘 놀았어, 하랑아? 네. 우리 친구랑 둘이서? 아니요, 다른 애 하나 불러가지고 셋이 놀았어요. 아유, 그 친구들이 너 놀라고 일부러 안 나왔나 보네. 정신승리야, 정신승리. 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진이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 6월 10일 글. 자, 세진. 다시는 이런 토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진짜 최악의 하루였다. 있었던 일들. 내가 응원하는 농구팀도 지고 가고 싶지도 않은 학원에 가고 진짜로 기분이 슬펐다. 6시 반 학원 숙제 때문에 엄마가 일찍 깨우심. 6시 55분 샤워 이후 숙제 시작. 9시까지 끝내야 함. 8시 57분 숙제를 끝내고 밥을 먹음. 숙제를 다 끝내고 밥을 먹으니 밥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꿀맛이었다. 앞으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을 먹을까 생각을 했지만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로 했다. 9시 10분 멍 때리다가 학원을 감. 1시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옴. 1시 1분 NBA를 보기 시작함. 파이널을 보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었음. 2시에 9분 내가 응원하는 팀이 108대 95로 짐. 진짜 너무 짜증났음. 학원에서 3시간 넘게 공부해서 이미 힘들어져 있었는데 응원하는 농구팀까지 지니 너무 3시 엄마에게 리코더를 배워서 연습함. 처음보다 실력이 많이 좋아짐. 은근 뿌듯했음. 4시 책 읽고 학교 시험 공부함. 4시였구나. 6시 TV 봄. 7시 농구 나감.
9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진짜 지루한 일상이었다고 생각함. 9시 2분, 골아떨어지. 자, 호연이, 호연, 서연, 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날 화났을 것 같고, 재미없었을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서 좋았고, 그 시간대별로 그 자신의 속마음이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하랑, 시간대별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좋았어요. 네. 선생님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는 이유는 요 똑같아요. 앞에 그래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얘기 없고 다만 이제 어쨌든 뭐, 이 와중에도 8시 57분에 이런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짤막하지만 어떤 그때의 감정을 잘 포착해서 담아서 이렇게 썼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은 또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뭐 다른 얘기 특별히 할 거 없고 쌤이 최근에, 이건 딴 얘기입니다. 딴 얘기고, 우리 세진이가 농구를 하도 좋아한다 그래서, 쌤이 최근에 그 마이클 조던의 영화, 그 마이클 조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아, 에어, 그, 농구와 그치, 에어. 농구화, 그게 어떻게 그 성공했나, 그 영화를 쌤님이 흥미롭게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요즘에도 현역 뛰는 그 유명한 농구 선수, 제2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사람 이름 누구더라? 응? 그 엄마가 뭐 이렇게 지미 버틀러. 아니 말고 네? 엄마가 그 어렸을 때 그 애기 그 혼자 돼가지고 10몇 살 때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4명인가가 팀짜가 해가지고 고등부 아주 못하는 카톨릭 고등학교 가가지고 놀란 블란드가 뭐 그 사람 있던데 그 사람 영화를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지? 못 봤으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랑인가? 하랑이글 보겠습니다. 자, 하랑. 2023년 6월 14일. 오늘 우리 반에서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 반 남자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어떤 애의 얼굴에 슬리퍼가 날아간 일이었다. 정확한 진위는 모르겠으나 들은 얘기로는 남자애들끼리 내기 같은 걸 하다가 갑자기 누가 그 남자에게 슬리퍼를 던진 것 같았다. 그 애는 슬리퍼에 얼굴을 제대로 맞았고 보건실로 가서 다음 수업 시간 중간에 들어왔다. 원래 남자애들이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 남자애들은 유독 장난이 심한 것 같다. 학습지를 적어 종이 비행기에 날리지 않나. 갑자기 와선 시비를 걸질 않나. 물건 집어던지지 않나. 저번에는 누가 수업 시간에 샤프를 던진 적도 있었다. 그 샤프는 내 앞자리 지나서 한 시간 한 남자 그 남자 하랑이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 어, 어, 학지로 학습지를 접어 종이 비행기를 날리지 않나. 갑자기 와선 시비를 걸질 않나. 물건을 집어던지질 않나. 저번에는 누가 수업 시간에 샤프를 던진 적도 있었다. 그 샤프는 내 앞을 지나서 한 남자의 옆으로 지나갔다. 다행히도 맞은 사람은 없었다. 그 남자애는 벌점받지 않고 크게 혼이 났었다. 그런데 그렇게 혼나고서 반응해보니 딱히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표정이었다. 아, 저 아이와는 연관지가 안 되겠구나를 직감했다. 선생님들께서는 언젠간 저런 애들 처리된다고 하신다. 그 말이 사실이면 우리 반에서도 좀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세진이. 어, 일단 슬리퍼를 맞은 친구는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요. 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되게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써준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호연이. 호연아. 서연이. 어유 서연이가 지금 슬리퍼 맞았나 본데? 하랑아? 커피. 어? 슬리퍼 맞은 게 서연인가 봐. 아이고. 큰일 났네. 자, 지금 보면 하랑이가 지금 역시 반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을 붙잡아 가지고
그 사건에 관해서 역시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란 것들이 어쩌면 이제 그 하루 중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일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소소한 고민, 그런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연이 괜찮아? 네. 서연아, 네가 슬리퍼 맞은 거야? 네? 여기 하랑이 반 남자애가 슬리퍼 던져갖고 얼굴 맞아갖고 보건실 갔다 왔다잖아. 네가 그 남자 아니야? 저 여자인데요? 그렇구나. 네? 맞아, 맞아. 이 애도 슬리퍼 맞아서 난 또 코피 터진 줄 알고. 서연이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서연이 글 읽었어? 아니요, 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 자, 그래서 역시 하랑이에 대한 글 부분에 대한 평가도 역시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위에 두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됐고, 저희와는 연관되면 안 되겠구나를 직감했다라고 얘기해서 뭐 그런 생각들. 세진이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한 하랑이의 남성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저도 공감해요. 애들이 아, 까불면 위험하고 아, 너무 머리가 아파요. 아. 근데 너는 이런 남자는 아니야? 이런 남자인데요. 네가 이런 남자야, 바로? 철 안 든 남자? 아니, 철 들었는데 이런 남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기글을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아까 쌤이 말했던 사람은 르브론 제임스랍니다.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슈팅 스타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슈팅 스타들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그 NBA 스타로 클 수 있었나의 과정을 중고등학교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를 선생님이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슈팅 스타요? 슈팅 스타들이라는 영화랍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도 우리 호연이가 휴지통에다가 날려버리는 바람에 아주 서연이가 또 삭제당하는 바람에 아주 수업을 또 일찍 끝내게 되었습니다. 호연이, 서연이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이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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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호연아? 이제, 된다. 이제 수업 끝나니까 이제 저기 돌아왔어. 와우, 정말 호연이는 매직이야, 매직. 어? 저요? 온 우주가 호연이를 돕는지 모르겠어. 어? 어쩜 온 우주가 호연이를 도와서 공부를 안 하게 만들어주는지 정말 기막히게 신기한 저 일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그러게 말이야. 선생님하고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 자, 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면 여러분들에게 일기를 꼭 쓰세요. 일기를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일기는 여러분에게 추억이 되기도 하며, 사실 일기글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들도 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일기글을 써보는 것들이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 꼭 일기를 쓰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 그게 훌륭하고 그게 좋은 쌤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쌤이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쌤이 아니야. 그 쌤은 늘 하는 말 뭐야?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야. 자기가 일기를 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기를 어쨌든 그 일기장도 좋고 요즘에 뭐 그 각종 그 뭐 SNS에 블로그에 비밀일기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만 보게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자기 혼자 1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인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페에 회원이 나 혼자야. 그 비공개야. 그 1인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맨날 일기 쓰는 내용이 뭐 하기 귀찮다. 그래도 해야지. 뭐 아니면 뭐 때문에 열받는다. 그래서 내 마음을 뭐 다스려야지. 해서 주로 선생님은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일 아니면 이제 가끔 뭐 기록해 둡니다. 무슨 요금 냈다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깜빡 잊으면 검색해 보면 그거 냈는지 안 냈는지 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던가. 선생님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일기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서울대 철학과 해갖고 D 마이너 서울대 철학과 하겠다고 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막 공부했던 뭐 그런 그 당시 고민들 기록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당시 이런 고민들 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구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느끼기도 하고, 뭐 대학 때 썼던 일기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그 과거의 나의 뭐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치결인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때 그 고민을 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꼭 일기가 아니라도 그 뭐 한다고 그러지? 그, 그걸 뭐라 하고 그러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그 유튜브 찍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잖아. 용어가 있잖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꼭 이게 글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남긴다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또 카메라 열심히 찍어두면 구글이 알아가지고 그 타임라인을 다 만들어줘가지고 1년 전 당신을 해갖고 막 이렇게 사진이 쭉쭉쭉 나오는 뭐 그런 부분으로서 뭐 이야기해 준다던가 그 형태가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취가 기록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선생님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남기지 않겠다. 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라고 해서 산에 갈 때 자기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 표현 써 있는 것처럼 난 이 세상에 내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해갖고 기록하지 않는 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판단과 선택의 그런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일기를 썼을 때 어떤 그런 장점들 뭐 이런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것까지만 세 편 읽고 지금 세진이 거 세 편을 세진이 거 마지막 거 안 읽었나? 네. 선생님이야.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선생님이 그냥 돼요. 알아서 그냥 끝내려고 했었네. 생각해 보니까 깜빡 아, 잊었으면 뻔했네. 진짜 안 읽어도 돼. 자, 우리 호연이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호연이가 평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자, 세진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운동회가 취소되고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다. 나는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었다. 기대하던 운동회를 하지 않는다니 너무 슬펐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레크레이션을 기대했다. 레크레이션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1시 예배를 드리고 국수를 먹고 레크레이션이 시작됨.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MC 1호씨가 나옴. 나도 정확히는 누구인지 모름. 1시 10분 팀 배정을 마침. 팀 배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됨. 2시 여러 게임들을 하다가 쉬는 시간을 가짐. 정확히는 댄스 타임이었음. 2시 반 춤을 추니 더 힘들어짐. 그래도 댄스 배틀에서 이김. 3시 레크레이션을 마무리함. 생각보다 훨씬 재밌어서 의외였다. 다음에도 이런 시간이 또 있다면 참석하고 싶다. 호연, 이것도 아는 거예요? 평가해야지. 날짜별로 이제 잘 구분을 해서 그 어느 때 했던 건지 어느 시간대 했던 건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 어, 이 일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줘서 좋았고, 그, 운동회를 취소되었는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좀 멋졌어요. 하랑, 저도 비슷하게, 아니, 시간별로, 다시 겪었던 그 레크레이션의 일정을 알려주셨어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호연이 특별히 잘 듣고 우리 만난 적이 있어요라는 책입니다. 우리 만난 적이 있어요라는 책인데 책 제목만 보면 어떤 내용일 것 같아? 우리 만난 적이 이게 있나요라는 책인데, 이별, 응? 이별 책 아닌가요? 이별 책이야.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상해? 우리 만난 적 있나요? 그, 북한 남한. 북한 남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서연이는 어떻게 예상해? 아니, 그 표지를 봤는데 야생동물이 많이 그려져 있던데요. 하랑이는 사막 이야기 같은데, 제목만 들어서. 뭐라고? 제목만 들어서는 사막 이야기 같은데, 그 표지를 보니까 뭐 동물들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서연이 하나님 북한이다. 책을 갖고 있구나.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는 지금 서연이가 얘기했듯이 야생동물 구조대 이야기입니다. 야생동물 구조대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이 또 동물 구호 활동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또 어떠한 뭐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책이 낯선 분야였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뭐 흥미롭게 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쓰여진 그런 야생동물에 관한 야생동물 구호 구조에 관한 그런 책인데서 요즘 특별히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높아진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호연이와 서예 덕분에 무려 1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 우리 만난 뭐라 그러지? 우리 만난 적이 우리 있나요? 만난 적 있나요? 라는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 안녕히 많았습니다.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